오늘은 투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투자는 어떻게 받는 건가요? 투자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받을 수 있을까요? 실은 이 질문은 VC로서 제가 창업가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고 아마 다른 VC분들도 비슷할 거예요. 투자를 아직도 한 번도 안 받아본 분들이나 또는 몇 번 받아본 분들이나 하여튼 투자는 참 항상 어려운 그런 이제 작업입니다. 물론 이 분야의 모든 것이 그렇듯이 여기에 대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. VC마다 다르고 창업가마다 다르고 그리고 비즈니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면은 투자를 무조건 받는다. 또는 이렇게 하면 투자를 절대로 못 받는다. 하는 그런 정답 같은 건 없지만 제가 지금까지 창업가들을 만나고 이분들의 피칭을 듣고 그리고 투자를 안 하거나 또는 투자를 했던 그런 이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도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하고 이런 태도를 가지면은 훨씬 더 투자 유치할 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. 일단 제가 가장 먼저 그 창업가들한테 말을 해주는 게 그래도 좋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시장이 존재하고 제품 또한 어느 정도 수준의 제품을 만들었고 그리고 좋은 팀이 있다 그러면은 투자 받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항상 해요. 단지 이 투자 유치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리고 지루한 과정이니까 이제 그런 거를 견뎌낼 수 있는 인내심과 그리고 꾸준함이 필요하다라는 걸 항상 강조합니다. 즉, 좋은 팀이 충분히 큰 시장을 대상으로 좋은 기술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투자는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. 다만 그 시간 자체가 많이 걸리고 지루하니까 계속 꾸준히 피칭하고 투자자들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. 그런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굉장히 단기간 안에 투자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많게는 6개월 또는 1년에 걸친 그런 이제 피칭과 VC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투자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. 두 번째는 투자 받는 것 자체는 정말 대표이사의 모든 시간과 정말 영혼을 바쳐야 하는 그런 풀타임 잡이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항상 하고 그러고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항상 말을 해주는 게 이제 스타워즈에 나오는 요다가 한 말 중에 되게 유명한 말이죠. 하던지 아니면 하지 말던지 중간은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투자 받을 때도 이 비슷한 그런 이제 원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. 어떤 대표들은 뭐 그냥 일하다가 뭐 투자자한테 연락이 오면은 가서 만나고 뭐 질문 있으면은 그냥 답변하고 뭐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.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투자를 안 받으려고 결정을 했으면 모르겠지만 투자를 받아야겠다 라고 결정을 했으면은 투자 받기 전까지는 어쨌든 간에 여기에 올인을 해가지고 정말로 혼신을 다하고 그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과 시간을 다 바쳐가지고 투자 유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투자 유치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좀 준비를 하면 좋을 게 있는데요. 일단은 이 투자 유치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하는 것 같이 뭔가 이제 시스테마틱하고 좀 체계적인 그런 이제 접근을 하면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. 일단 첫 번째, 뭐 아무 투자자나 그냥 연락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누가 소개해주면 만나야지 이런 이제 생각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자 리스트 자체를 좀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
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VC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. 이 두 가지가 아마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요.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에 주로 어떤 VC들이 투자를 하는지를 제가 좀 사전에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, 만약에 우리가 지금 초기 투자를 받는다 하면은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VC들은 어떤 VC가 있고, 우리 같은 비즈니스는 뭐 한국에 있는 VC가 좋아한다, 또는 미국에 있는 VC가 좋아한다, 과거에 우리의 경쟁사에 투자했던 VC가 누구냐,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가 좀 공부를 하고, 그러고 그 공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 비즈니스를 좋아할 만한 그런 이제 투자자들을 좀 라인업을 해서 리스트를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떤 경우들이 좀 있냐면요. 저희한테도 이제 창업가들이 연락을 굉장히 많이 해요. 근데 저희 스트롱 벤처스는 실은 이 초기 스타트업에 좀 투자를 하는 VC인데, 가끔 이제 어떤 창업가들이 우리 지금 200억 펀드레이징 하고 있는데 좀 검토해 달라 라는 얘기를 한다거나, 저희는 실은 주로 이제 한국과 이제 미국 쪽에 투자를 하는데 그 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비즈니스 하는데 좀 이제 투자해 달라. 물론 이제 그런 분들 중에 되게 좋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긴 한데, 저희 같은 VC가 이제 그걸 봤을 때는, 이 사람들이 스트롱 벤처스가 어떤 VC인지 전혀 체크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했구나.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창업가들을 만날 때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숙제를 이제 나름대로 하는데, 이분들은 전혀 이런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굳이 내가 이 사람들한테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희도 어떤 VC를 우리가 이제 접근할지 좀 체계적으로 리스트를 취합을 하고, 이 VC는 어떤 단계에서 투자를 하고, 보통 어떤 시장에 투자를 하고, 투자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공부를 해 놓는 게 필요합니다. 그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 있는 VC들을 내가 다 안다, 원래 개인적으로 안다 그러면 직접 연락하면 되겠지만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.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 있는지 또는 어떻게 연락해야 되는지 대부분 모르는데, 그럴 때 이제 이 웜 인트로가 이제 필요하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. 웜 인트로가 뭐냐? 그냥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연락을 하는 그런 이제 cold reach의 이제 반대말인데요. 그 VC를 아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좀 소개를 받는 거를 이제 웜 인트로라 그럽니다. 가장 좋은 거는요, 제가 친한 창업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특정 VC한테 만약에 투자를 받았다, 그러고 나도 그 VC랑 좀 얘기를 해야겠다 하면은 그 창업가한테 부탁을 하는 게 이제 제일 빠르고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무래도 그 VC가 투자를 했던 포트폴리오 회사 대표가 제가 친한 이 다른 창업가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실래요? 라고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저는 이제 효과적일 것 같고요. 그 다음이 이제 그 VC를 아는 다른 VC에 소개를 받는 게 이제 가장 좋습니다. 저희도 실은 스트롱 벤처스가 투자한 저희 포트폴리오 대표님들이 다른 VC를 만나고 싶다, 그러면은 저를 통해서 소개를 받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으로 좀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이 VC들한테 연락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는 이걸 이제 IR 자료라 그러는데요. 어쨌든 간에 그냥 이 영어에서는 이제 피치 데크라 그러죠. 이런 이제 회사 소개 자료를 좀 잘 만들어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되게 이제 효과적인 것 같아요. 이 자료는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아야 되는데, 여기에는 이 VC가 이 비즈니스를 처음 이제 접했을 때 이 자료를 열어서 본 다음에 이거 너무 좋은 비즈니스고 너무 좋은 창업가인 것 같다, 이 사람을 내가 꼭 만나봐야겠다 라는 생각을
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좀 이제 자료가 되면 좋다는 좀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. 그 자료엔 보통 이제 이런 이제 스토리가 들어가야 돼요. 첫째, 우리가 뭘 하는 사람들인지, 우리가 뭘 만드는지,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왜 만드는지, 누가 우리 제품을 사용할 것인지, 그리고 그거를 하는 우리는 누구인지, 나는 요런 이제 어느 정도 좀 플로우가 있는 이제 그런 스토리가 좀 들어간 자료면 좋을 것 같고요. 여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숫자가 좀 많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. 어떤 숫자냐? 뭐 비즈니스 시작한 지 6개월이 됐는데 뭐 그 6개월 동안 뭐 월 매출 또는 월 사용자, 뭐 MAU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그런 중요한 수치들이 이제 들어간 게 가장 전 이제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다들 이제 바쁜 사람들이고 VC들이 그냥 자료를 봤을 때 너무 숫자가 없으면은 솔직히 투자할 매력도가 좀 많이 떨어지니까 여기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숫자 그리고 이제 그 좀 흥미로운 이런 스토리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우리 비즈니스에 대한 좀 설명도 너무 또 자세히 들어가면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세히 우리가 이제 뭐 뭘 만드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고 이거를 이제 얼마에 판다. 우리가 고객을 획득하려면은 뭐 10,000원이 드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 고객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뭐 라이프타임 밸류는 얼마다 하는 그런 이제 유닛 이코노믹스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가면은 굉장히 좀 그 VC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매력적인 자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실은 제가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투자 조건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프레임. 이게 뭐냐? 바로 이 다음 페이지에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 투자 조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제가 어떤 창업가한테 이번에 그러면은 얼마를 펀드레이징 하고 있냐 물어보면은 뭐 한 5억 정도 펀드레이징 합니다. 그렇게 얘기를 해요. 그럼 제가 그 5억, 왜 5억이 필요하냐 물어보면은 뭐 우리 회사 직원들이 어쨌든 간에 1년 동안 월급을 받고 뭐 일을 하고 1년 동안 어쨌든 회사를 운영하려면은 필요한 돈이 5억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이제 듣는데요. 이것도 실은 뭐 나쁜 대답은 아니지만 약간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멍청하고 그 책임감 없는 그런 답변인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제 왜 우리가 투자를 받아야 되고 왜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냐 라고 이제 산정하는 이제 베이스가 되는 거는 요 이제 마일스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즉 투자를 받았을 때 그 돈으로 우리가 달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일스톤이 뭐냐를 정의를 해서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게 훨씬 더 투자자들을 설득하는데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. 반대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런 마일스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 창업가가 그래도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본인들이 이제 정확하게 이 비즈니스에서 어떤 게 중요한지를 잘 파악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투자 조건을 이제 우리가 얼마의 투자가 필요하고 이제 뭐 어떤 밸류에이션에 그 금액을 이제 원하냐 라는 거를 창업가가 이제 산정을 할 때 가장 먼저 저는 이제 해야 될 게 요 이제 마일스톤을 이제 정의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뭐 KPI다, 뭐 수치다 이런 거랑 이제 비슷할 것 같아요. 즉 우리 비즈니스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마일스톤이 뭐고 우리가 이제 이번 투자를 받았을 때 어떤 마일스톤을 도달을 할 거냐. 비즈니스마다 다른 것 같아요. 어떤 비즈니스는 그냥 매출이 가장 이제 중요한 수치일 수 있고요. 어떤 비즈니스는 매출보다는 우리는 이제 유저 수, MAU 같은 게 가장 이제 중요하다.
뭐 크라우드 펀딩 하는 회사들은 이제 특정 시점에 라이브 돼 있는 프로젝트가 이제 몇 개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마일스톤이 될 수 있고, 뭐 P2P 랜딩 하는 데는 뭐 대출 금액,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서플라이와 디맨드가 우리가 얼만큼 필요하냐, 요런 게 이제 되게 중요한 그런 마일스톤이 될 수 있습니다. 즉 비즈니스마다 이런 마일스톤이 다르니까 대표이사들은 우리 비즈니스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마일스톤이 뭐고, 우리가 이번 투자를 받았을 때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마일스톤을 어디까지 우리가 도달할 거냐를 정의를 하는 게 가장 이제 먼저 돼야 되는 그런 이제 작업이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, 이 마일스톤이 정해졌으면은 그 마일스톤을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우리가 자원이 필요하냐를 정의를 하는 겁니다.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이게 이제 인력일 거예요. 뭐 개발 인력이 될 수도 있고, 뭐 기획 인력이 될 수도 있고, 마케팅 인력이 될 수도 있고. 그래서 첫 번째, 이제 우리가 투자를 받아서 도달하고 싶은 마일스톤이 뭐냐, 이거를 정의를 하고요. 그 마일스톤을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이제 자원이 필요하냐를 결정하고, 그 다음에 그 마일스톤 도달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이 우리가 얼마가 필요하냐를 정의를 하면, 여기서 나오는 이 이제 금액 자체가 저는 이번에 우리가 펀드레이징을 목표로 하는 그런 금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얘기를 할 때 아까 이제 같은 예를 말씀을 드리면은, 우리 이번에 5억 필요합니다. 왜 그 5억이 필요하냐? 그 5억이 있으면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마일스톤인 매출을 뭐 앞으로 5개월 있다가 뭐 월 1억까지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, 월 1억의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발 인력이 뭐 2명이 필요하고, 마케팅 인력이 뭐 3명이 필요하고, 그리고 마케팅 비용이 뭐 얼마가 필요하다. 그리고 이런 이제 인력과 비용을 이제 이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돈이 5억이다 라는 그런 이제 플로우로 얘기를 했을 때,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대표이사가 굉장히 비즈니스를 잘 보고 있고 생각을 많이 했구나 라는 이제 그런 좋은 좀 인상을 갖게 됩니다. 어쨌든 저는 그래요.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산정된 이제 우리가 필요한 투자금이 실은 우리 회사의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조금 이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이건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.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돈이 이제 얼마가 나오면은 이제 약간 그 돈을 기준으로 우리가 필요한 최소 금액, 그리고 최대 금액을 또 한번 이제 산정을 해봐야 되고요. 그 금액을 이제 기반으로 저희 회사의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제 얼마냐를 한번 또 이제 산정을 해봐야 되는데, 이것 또한 제가 이제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제가 한 가지 아까 요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거를 실제 좀 예제를 이용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. 제가 이제 주식회사 마일로라는 이 회사의 이제 파운더이자 대표입니다.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펀드레이징을 이제 하려고 하고, 아까 뭐 이 슬라이드 초반에서 얘기를 했듯이 저도 이제 VC 공부를 많이 했고 리스트를 만들었고 이제 소개를 받았어요. 자료도 만들고. 그래서 이제 VC와 미팅을 뭐 다음 주에 하러 가야 되는데, 그럼 우리가 얼마의 돈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이제 어느 정도로 산정을 해야 될까? 라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대표입니다, 제가. 일단 저희 이제 회사의 상황을 보면은 저희는 이제 월 2천만 원의 이제 매출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고요. 아까 제가 마일스톤 얘기를 많이 했는데, 이 주식회사 마일로는 오로지 매출이 이제 가장 중요한 KPI인 그런 이제 회사입니다.
하지만 뭐 많은 벤처 기업이 그렇듯이 저희가 이제 그 수익이 나는 회사는 아니고요. 매출은 2천만 원이지만 뭐 매달 이 5천만 원의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번 투자를 받았을 때 어떤 마일스톤을 도달하고 싶냐. 저희는 그거를 이제 월 매출을, 우리한테 매출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제 1억 원 하는 게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이 다음 마일스톤입니다. 왜 1억 원이냐? 왜냐하면은 월 매출 1억 원을 만들면은 우리 이제 현재 월 손실이 5천만 원인데 월 손실을 1천만 원으로 줄일 수 있고, 이 시점에서는 이번 라운드보다 이제 더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많이 올려서 그 다음 추가 투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번 투자금으로 달성을 해야 되는 마일스톤을 이제 월 매출 1억으로 이제 그런 마일스톤을 잡았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월 매출 1억이라는 그 마일스톤을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원이 필요하냐. 구체적으로 저희는 이제 백핸드 개발 인력이 2명이 필요하고, 또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을 할 인력이 2명이 필요하고, 그리고 이제 월 1천만 원씩의 이제 마케팅 비용이 필요하다. 이제 월 1억의 마일스톤을 달성하기 위한 그 자원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. 그리고 이제 그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돈은 이제 5억 원입니다. 그리고 이 마일스톤을 월 매출 1억이라는 마일스톤을 도달하기 위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돈이 5억인데, 이거를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한 20개월을 회사를 운영할 수 있고, 20개월 뒤에는 이제 월 1억 원에 도달하고, 그때는 이제 훨씬 더 높은 밸류에이션에 그 다음 투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VC랑 만나서 얘기할 때 얼마 돈이 필요하냐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제 답은 이제 5억 원입니다. 여기까지는 쉽죠? 근데 이제 그 5억 원의 투자를 받으려면 어쨌든 간에 우리 회사의 지분을 이제 몇 퍼센트 내가 이제 희석하고 싶냐. 즉, 이제 우리 회사의 이제 밸류에이션이 얼마냐라는 좀 얘기가 나오죠. 만약에 제가 이제 여기서 회사 지분의 이제 10%를 이제 희석하고 싶다. 그러면은 이제 5억 원이 10%면은 우리 회사의 포스트 밸류에이션은 이제 50억 원짜리 회사가 되는 겁니다. 근데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는 월 매출 2천만 원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. 근데 이거를 연매출로 만약에 환산하면은 2억 4천만 원이 되겠죠. 연매출 2억 4천만 원 하는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50억이다. 그러면은 연매출의 거의 20배 이상이잖아요, 이 밸류에이션이.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봤을 때 조금 너무 높은 것 같아요. 내가 봐도 월 매출 2천만 원 회사가 어떻게 이제 50억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.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했을 때 우리가 투자받고 싶은 금액이 나와도 이거를 이제 회사의 밸류에이션이랑 좀 이제 잘 맞춰야 된다 라는 좀 생각을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. 그래서 10% 희석을 하려면은 그 포스트 밸류에이션 50억을 불러야 되는데 좀 이게 높아요, 내가 봐도. 그러면 조금 더 이제 희석을 많이 해본다. 5억을 투자받을 때 15%를 희석한다. 그러면 이제 포스트 밸류에이션이 33억 원이 되고요. 조금 더 많이 20%를 희석을 한다. 그러면은 이제 이 5억 원의 투자를 받고 20%를 희석하면 이제 포스트 밸류에이션이 이제 25억이다. 그래서 요런 좀 옵션을 두고 그 대표이사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현재 우리 회사의 정말 객관적인 밸류에이션은 얼마일까?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우리 회사의 이제 객관적인 밸류에이션이 30억이다. 그러고 나는 어쨌든 간에 이번 라운드에 10% 정도를 희석하고 싶다. 하면은 저희가 이제 필요한 금액은 5억이라고 했지만
투자 금액 자체를 좀 3억으로 내려야 될 필요가 있고요. 30억 원도 실은 우리 회사의 밸류에이션 치곤 내가 봐도 좀 높은 것 같다. 이런 생각이 들면은 조금 더 한번 낮춰볼게요. 그러면 우리 회사는 한 20억 원 밸류인 것 같은데. 근데 여기서 그냥 10% 희석하려면은 원래는 내가 이제 필요했던 금액, 산정한 금액이 5억이지만 그냥 투자 금액을 2억으로 좀 낮추는 작업도 필요합니다. 제가 계속 이제 이 10%를 얘기하는 게 어차피 앞으로 회사가 투자를 계속 많이 받아야 돼요. 대부분 회사들은 뭐 엑싯을 하기 전에 3번, 4번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,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런 이제 초기 투자를 받을 때는 지분 이석을 10에서 15% 정도로 좀 이제 한정하는 게, 그래야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 투자를 받아도 너무 희석이 되는 걸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10% 정도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. 그래서 이제 예제에서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, 어쨌든 간에 우리의 이제 도달하고자 하는 마일스톤을 정의하고, 그 마일스톤을 도달하기 위한 자원이 나오고, 그리고 그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이제 우리가 필요한 돈이 이번에 투자를 받아야 하는 투자금이긴 하지만, 그거랑 같이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과연 이제 내가 이번에 몇 퍼센트 지분을 희석을 하고 싶은가. 그러고 진짜 우리 회사의 어떤 객관적인 시장에서 먹힐 만한 그런 밸류에이션은 이제 얼마인가. 라는 그런 좀 계산을 전체적으로 한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투자자랑 얘기를 하시는 게 가장 좀 좋다는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다음 동영상에서는요,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으면은, 그러면 이제 좀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하고, 그러고 이제 투자자랑 얘기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몇 가지 이제 Q&A를 다음 동영상에서는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